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증시에 이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남은 오후장, 오늘장의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교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각 섹터별로 전략을 세워보기에 앞서서 먼저 증시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해제되면서 이제 지지부진했던 지수가 다시금 좀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간밤 FOMC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증시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에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전일 미증시에 이어서 오늘 코스피 지수도 여전히 3% 가깝게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현재 1.67%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또 최근에 AI 기업들의 과도한 투자도 지금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는데요. 오후장에도 추가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해야 될지 지금 이 구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오후장뿐만 아니라 11월, 12월은 추가 조정 변동성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셧다운이 해제가 됐는데 왜 증시가 이렇게 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셧다운 해제로 인한 이런 증시 급락이 아니라 이제 이어질 뭔가 금리, 데이터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도 조금 조정 리스크로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대 최대의 셧다운 기간이었다고 하죠. 43일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국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지금 계속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정책적인 부분이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뭔가 금리 시장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살아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면서 좀 앞으로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지표들이 사실 어떻게 나올 거냐, 예상보다 좋게 나올 거냐, 더 안 좋게 나올 거냐, 이제 이 부분의 갑론을박이 당분간은 조금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국장이 11월 들어서 제 기억에는 11월 이제 하루 이틀은 굉장히 이제 불반등 장을 이뤘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규모로는 지금 11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 7조 원 정도 매도를 했고 오늘도 꽤나 많은 물량이 매도 포지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여태까지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환율이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추가 조정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떠한 변동성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관점은 다시 한번 11월, 12월 변동성과 조정에 우리가 AI 섹터들을 다시 한번 이제 분할로 매집을 잘 한다면 내년엔 다시 한번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당분간의 2개월 동안의 흐름은 뭔가 하루 이틀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내년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는 전략을 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연말까지는 지수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AI 수혜주들은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 이재교 본부장님한테도 동일하게 드릴게요. 추가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윤혜림 대표님은 계속해서 좀 내년을 대비해서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네. 본부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네, 저도 거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생각보다 조정 기간 자체는 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장에서 오늘 매수해서 이번 주 안으로 수익, 다음 주까지, 다다음 주까지 수익을 내야지 이런 관점보다는 연말이라든지 내년 상반기까지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포트를 어느 정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모습이거든요. 대형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11월 달 들어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거의 10조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9조에서 10조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탈이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하반 경직을 굉장히 단기간에 만들어낼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밀리다가 반등을 주고 밀리다가 반등을 주는 그런 반복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도 시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근데 이번에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오늘 매수한 투자자나 최근에 매수한 투자자분들까지도 매물로 출회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포지션보다는 하반기, 지난주에도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뭐 배당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금융, 은행, 그리고 금융 쪽, 그죠? 은행이랑 증권, 지주, 보험 이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트렌드 안에서는 반도체 쪽이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반도체 쪽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이고 좀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군들을 편입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두 분 다 원달러 환율을 좀 말씀해 주셔서 환율 이야기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금 외국인의 수급 이탈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1,47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최근에 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뭐 여행 물가가 싸졌다며 좋아하지만 또 미국에서 유학하는 유학생들은 학비가 무려 한 학기에만 지금 300만 원보다 더 훌쩍 넘어서 내게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고공행진하자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1,450원대까지는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환율 이야기도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1,450원도 사실은 너무 비싼 가격이긴 하잖아요. 외국인이 그렇죠. 오늘 하루에만 지금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1조 8천억 원 넘게 지금 팔아치우고 있는데 그럼 외국인의 매도세는 좀 언제쯤 진정될까요? 한창 외국인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사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최근에는 환율이 이렇게 오르니까 환책 때문인지 지금 다 팔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어느 정도 해줬지만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하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당국에서 구두 개입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제가 지금 보니까 뭐 1,455원대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9시 때부터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1,400원대 이하로 내려가거나 1,400원대 초반으로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의 트렌드가 미국이라는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나라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서학개미들의 그런 매수 물량이 최대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많이 밀린다라는 관점보다는 환율이 어느 정도의 변동성 축소를 보여준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많이 빠질 것 같진 않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달러 같은 경우, 달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뭐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긍정적인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기조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우상향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었던 구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교과서처럼 뭐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고 이렇게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트렌드가 조금씩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는 해야겠지만 너무 많이 빠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여기서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장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를 비롯해서 기술주를 주가를 끌어내리는 데는 바로 이 키옥시아, 일본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업의 실적 부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함과 동시에 향후 가이던스도 제시되지 않으면서 오늘 반도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키옥시아의 부진을 반도체 산업 전반적인 문제로 보진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AI 관련 종목들 차익 실현 지금 심리 욕구가 높은 상황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탑2 전략 좀 세워주세요. 지금 만약에 평단이 삼성전자 기준 한 7, 8만 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 이제 한 40만 원 선까지 평단이 좀 상대적으로 낮으신 분들은 굳이 지금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단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저는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제 지금 고민이 되는 시점이 삼성전자를 10만 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이제 한 60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이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 실적이 좋지 않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조금 안 좋은
경향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중장기 성장 궤도에 있다 우리가 확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리고 올해 내내 이렇게 AI 버블론이 항상 이제 주기적으로 튀어나오면서 이런 조정의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어올렸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다,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을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삼성전자 벌써 20만 전자 얘기도 나오고 SK 하이닉스 뭐 100만 닉스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내년을 보면 지금 기점에서 더 상승할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섣불리 들어가기에는 다들 어느 정도 한정된 자금 내에서 내가 이 하락을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 보유하신 분들 절대 매도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부터 이제 1차 매수를 시작으로 뭐 9만 원 중반대 2차 매수 그리고 뭐 3차 매수는 9만 원 초반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SK 하이닉스는 한 55만 원 정도 선부터 뭐 1차 매수 및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서 저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여력 내에서 이렇게 좀 대응만 잘 하신다면 지금 당장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저는 내년 전략으로 여전히 보유하고 매수해서 수량을 늘려가자. 조금 다만 속도는 가파르지 않고 천천히 가져가자라는 측면으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반도체 대장주들은 꾸준하게 지금 포트에서 비중을 늘려야 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 시장에서 강한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1시 28분경쯤에 ABL 바이오에서 지금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와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2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연일 이틀 상한가에 거래가 됐던 ABL 바이오가 오늘 오전장에는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재는 이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10% 넘게 급등하면서 거의 20만 원 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교보증권에서도 ABL 바이오의 시가총액이 10조 원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의 엄청난 수급이 또 지금 쏠리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일단 현재 10% 정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0조가 된 것 같아요. 시장 중에 10조가 된 것 같고 여기서 뭐 추가적인 시세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지금 70% 넘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반도체라든지 시장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세가 안 좋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로 좀 더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쫓아 들어가는 것은 저는 그래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다른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랩바디 B에 대한 이 플랫폼에 대한 기술력 자체가 과거에는 뇌혈관 장벽 쪽에서 이제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뇌질환과 관련돼서 처방이 됐다라고 한다면 처방이 아니라 이제 상용화를 우리가 기대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뇌질환뿐만 아니라 뇌뿐만 아니라 근육이라든지 지방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플랫폼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더 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기술 수출, 기술 이전이 올해 하반기 들어서 많이 나오지 않았었던 상황인데 ABL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이제 다른 제약사들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을 해준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제약 바이오가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ABL 바이오 오늘 지금은 좀 부담이 되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봤을 때는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가 장중에 지금 10% 넘게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단숨에 지금 코스닥 시총 4위에 올라섰는데요. 추가 상승 랠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ABL 바이오로 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남은 오후장에 그리고 다음 주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에 주목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불안한 시장에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가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하지만 제약바이오는 또 금리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섹터잖아요. 금리 인하 속도가 다소 둔화될 이 시점에서 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엔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수급 논리에 의해서 또 제약바이오로 지금 강하게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될까요? 일단 제약바이오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경기 방향 성격의 지금 호재를 띠기도 하고 사실 다 갈 때 제약바이오가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 출발을 해서 조금 더 좀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금리나 모멘텀으로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AI 섹터들 가지고 가자. 여기에 플럭스로 뭐 저는 제약바이오 2차 전지까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접근을 하기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뭐 ABL바이오 너무 많이 상승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제약바이오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또한 이제 내년을 상승 모멘텀으로 잡고 저는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BL바이오가 이렇게 지금 트리거를 당겨주면서 좀 전체적으로 훈풍을 불어넣고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직도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ETF 편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코스피 대형주 제약바이오들이 잘 안 움직이다가 오늘 오랜만에 유한양행이 이제 추세를 조금 변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코스닥 종목들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유한양행 그리고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이런 HK이노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종목들로 넓혀 보셔도 좋으니까 저는 제약바이오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도 지금 포트폴리오에 꼭 보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특징 기업으로 여러 개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일단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를 강조해 주셨고요. 유한양행과 HK이노엔, SK바이오사이언스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겨울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코로나19 테마주들로도 수급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뭐 수젠텍은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지금은 한 4%대 상승세 그치고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날씨가 더 추워지면 독감이 빠르게 좀 유행을 탈 것 같아요. 저도 독감 주사 맞아야겠다 싶긴 한데 네. 좀 트레이딩 유효할까요? 일단 뭐 트레이딩은 어디든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에 독감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으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온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었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녹십자나 종근당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기업이기 때문인지 변동성이 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뭐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라는 업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바이오 테크 기업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겠지만 바이오 테크 기업들이 좀 더 안정적인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을 봤을 때 4분기 때 원래 기술 이전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ABL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다른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열음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만 공략을 해보셔도 뭐 이제 독감 관련되어 있어서 변동성이 큰 기업들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뭐 저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긍정적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점수를 매겨본다면 독감 관련 주들보다는 좀 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총이 그래도 큰 기업들 위주로 제약바이오 섹터는 접근해보자라고 긍정적인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선과 저희가 방산 이야기 각각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동 방산 수출 핵심국인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방산세제 나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그동안 방산주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로 좀 발표되는 그 수주 모멘텀이 없어서 주가가 대부분 큰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오늘 오전에 한미 양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또 국방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여기서 또 한 번 뭐 수주 이슈에다가 또 한미 아침에는 또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방산주 다시금 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시총 상위주 안에서는 오늘 빨간불 켜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조선 방산이 계속 조정이 길어지면 여태 상승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주도주가 끝이 난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좀 확실한 건 내년에는 뭐 작년 올해 상승했던 것만큼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가 뭐 정말 5,000피
주가들이 6,000피를 향해 달려간다면 사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주도주가 굉장히 많아야 하고 골고루 가야지 다 같이 이뤄낼 수 있는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선주, 방산주도 계속 코트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방산주의 흐름을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121선이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 좀 매수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이제 낙폭 과대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다시 한번 1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조선주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합의한 팩트시트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조선주들이 여전히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요.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지금 조선주의 투심을 다시 한번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조선 섹터 그동안 많이 쉬었던 만큼 조금 다시 한번 또 큰 매수세가 붙을 수 있을까요? 일단 세진중공업이 지금도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대한조선, LC현대중공업, LC현대미포, HJ중공업까지 또 빨간불 켜고 있어요. 네. 일단 저는 반도체랑 조선이 같이 밀리면 반도체가 좀 더 매력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반도체는 밀리고 조선은 올라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선 업종이 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LNG선이라든지 MRO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팩트시트가 나왔는데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전 지금부터는 그래도 우상향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산 쪽보다는 조선주들이 좀 더 이 위치 자체가 나은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홀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보다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2026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매력적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조선주 쪽은 긍정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계속해서 보유하자 긍정적인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볼 텐데요. 두 분 다 제약바이오 섹터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약바이오 탑픽주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약간 테마성의 종목이 한 번은 좀 슈팅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원제약 가져왔습니다. 저도 지금 목소리가 좀 약간 이상해서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독감이 유행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이런 상황에서 한번 해치주로서의 성격 그리고 요즘 제약바이오가 지금 너도 나도 튀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짧게 잡아서 1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원제약 오늘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나이백이라고 하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최근에 비만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도 많이 붙어주고 있는데 이 펩타이드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제 비만 쪽에 대한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원래 이제 나이백 하면 우리가 뭐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은 없지만 이 치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펩타이드 기술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가 이하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올라온다면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35,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이백의 3분기 실적도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누적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의 오늘 탑픽주 나이백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